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쉽게 해결하는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싸움을 하시나요? 왜 살다 보면 아예 안 싸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싸움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어떤 건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안 싸워요. 그죠? 그리고 보통 자주 부딪히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 주로 이제 가족, 친구, 배우자, 또 이제 회사에서 어떤 매일 부딪히는 동료들하고 어쩌다 그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유익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싸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떤가 하면요. 자, 싸움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서로를 막 핥히고 상처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어떤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 가장 크고, 그런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은 뭘까? 이걸 찾는 게 그 싸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의 목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우리 왜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제 싸우다 보면 점점 마음이 상하잖아요. 점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막 예전 일도 막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약간 불리해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을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원칙은, 자, 내가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싸우는 건지 한 가지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족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배우자가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뭐 바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그랬고 작년에 그랬고, 예를 들어서 올해 또 그런 거예요. 드디어 이제 폭발한 거죠, 배우자가.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생일을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사람이 무심할 수가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뭐 놀았어, 뭐 밥도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예민하게 해,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일을 잊어버린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옛날에 뭐 시집 왔을 때, 이제 여자라면 시집 왔을 때 막 그런 막 본인의 막 인생 히스토리를 다 그때 중에서 섭섭했던 거 중간중간 거 다 꺼내는 거죠. 아기 가졌을 때 먹고 싶다는 거 안 사줬다는 얘기, 안 사다 줬다는 얘기, 치사하게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시집 식구들이 막 그렇게 본인을 공격할 때 뭐 신경도 안 썼다, 모른 척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이제 뭐 또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한테 막 처가 그 식구들한테 뭐 어떻게 소홀함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런 막 섭섭한 얘기를 와이프한테 막 계속 막 늘어놓는다든지, 이렇게 그때 그 주제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막 다른 게 격가지를 계속 치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갈등을 봉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확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싸우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싸우든 어떤 얘기를 하다 격가지를 딱 치게 되면 지금 이거에 집중하자.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 이유로 해서 싸우는 거다. 라는 거를 환기시켜야지 그 싸움이 빨리 끝나고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자고 작정하는 거예요. 보통 왜 싸울 때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이미 내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땐 귀를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의 끝이 좋지 않겠죠. 결론이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도 지금 뭐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듣지 않겠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팀이랑.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막, 내가 이제 얘기를 막 나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상대가 지금 내 말을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지, 아니면 몰라 이러고 아예 안 듣는지 벌써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를 아예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한 경우에는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화가 났더라도 저 사람이 나랑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거는 정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있다면 내가 벌써 말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해결점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는 건 듣는 척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입은 다물고 있지만 난 속으로는 지금 내가 입 다물고 당신 쳐다보고 있지만 당신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상대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고 어떤 그 합의점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그 사람 마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해결 그 구도가 더욱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도 맞는 말이 많을 거야 라고 하고 듣는 태도,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서로 싸우다 보면 사람이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그 주제와 관련 없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막 지적하고 또 그냥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수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렇게 거짓말만 했어. 라든지 언제 거짓말만 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세상에 그 머리로 회사에 입사를 했냐는 둥 이렇게 인신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학교 출신은 다 그러냐는 둥 이럴 수도 있고 제일 격한 거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 라든지 이래서 애 엄마는 안 된다 라든지 이래서 경력사원은 제대로 뽑아야지 이렇게 검증 안 돼갖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아예 상처 주고 핥히기로 작정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파국으로 그야말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누군가와 언쟁을 할 때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인신공격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화가 나면 그 원인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얘기해야지 다른 비난까지 해갖고 이걸 전체 본질을 흐리거나 이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아닌 다른 일로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비난을 당해서 더욱더 이제 원래 잘못했다고 좀 생각을 했더라도 더욱더 화가 나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일을 잘못 보내서 회사 예를 들어볼게요. 메일을 잘못 보내서 잘못 확인해갖고 거래처하고 계약이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직장 상사는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야단치는 경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당신이 예를 들어서 김 과장이면 김 과장이 하는 일의 프로세스가 이 점에서 잘못됐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설명, 난 진짜 당신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지금 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걸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다 싸잡아갖고 이제 화내는 거죠. 매일 전화통 붙잡고 복도에서 그렇게 20-30분씩 전화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그렇게 하면서 매일 칼퇴하니까 결국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니냐는 둥 아침에 3분 전에 겨우 뛰어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똑바로 할 수가 있냐는 둥 아침에 3분 전에 뛰어들어와도 제 시간에 출근한 거 그 사람의 잘못 아니고요. 그리고 그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것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터치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잠깐 점심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일 칼퇴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블레임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른 비난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 야단 맞는 사람, 어떤 그런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제 사죄를 하고 이걸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반발심만 커지는 거죠.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랑 싸울 때 어떤 다른 비난을 했으면 그 상대 배우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가 났다면 그 원인만 설명한다. 나는 지금 내가 화난
이것만 설명하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싸움의 결론이 해결책을 찾는 거다. 나는 지금 이 싸움을 왜 하는가 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상처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왜 사람이 싸울 때 그렇잖아요. 내가 더 말 많이 하면 내가 이긴 것 같거나 내가 막 몰아붙여서 저쪽이 더 이상 대꾸를 안 하면 거봐 내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뭐 말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게 막 목소리가 커져서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내고 화해를 해야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어떤 그런 승패의 어떤 이유는 결론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화해를 했느냐 아니면 좋은 사이로 다시 회복이 됐느냐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싸워갖고 내가 이겼어 막 몰아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싸움의 해결에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제 가족끼리 싸웠을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배우자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내가 뭘 잘못해갖고 막 진탕 당했어요. 그런데 막 더 이상 이 싸움을 길게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돈이나 뭐 물건 사줘가지고 막 백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돈 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됐어 이걸로 이렇게 무마하자. 근데 속으로는 이게 갈등이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막 당장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싸우기 싫으니까 막 그런 다른 편법으로 무마하려는 거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서로 마음에 있는 거를 마지막까지 다 털어내고 해결해서 어떤 이제 다시 그런 오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하나 이제 이 오늘의 교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아주 좋은 그런 팁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 연필 마이크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봤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사소한 이제 갈등 문제를 하나 고른대요. 법연이 있었는데 사소한 이제 갈등 문제를 하나 골라서 그 상대가 이제 연필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연필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마이크처럼 해서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이 연필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움이 되려면 누가 말하고 있는데 막 말 자르고 막 치고 들어가고 막 언성 높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기분을 내가 느꼈다. 그리고 기분을 털어놓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마이크 대신 그 연필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저 연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연필을 잡고 있는 시간은 둘이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걸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을 자를 일도 없고 언성이 높아질 일도 없고 저 사람이 연필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저 사람이 얘기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조용히 잘 경청하면서 논리적으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려요. 연필 마이크법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등을 쉽게 해결하는 대화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나면 이런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누군가와 안 싸우는 게 좋겠지만 사실 좀 친한 사람들과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고 어떤 그런 언쟁이 있을 때 이런 원칙들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